잠깐 영상을 끄지 마세요. 지금부터 30초만 투자해 주세요. 67세 김철수 씨는 어제까지도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병원에서 받은 한 통의 전화가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전립선암입니다. 김 씨는 운이 좋았습니다. 조기 발견으로 완치가 가능했거든요. 50세 이상 남성 10명 중 1명이 걸리는 이 질병, 당신은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있나요? 지금부터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점점 더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립선암은 이제 우리나라 남성들에게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서구의 질병이라고 여겨졌던 전립선암이 지금은 국내 남성 암 발생률 4위까지 올라섰습니다. 특히 50대 이상 남성분들께서는 더욱 주의 깊게 들어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59세 박영수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 씨는 평소 건강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운동을 하고 금연금주를 실천하는 모범적인 생활을 해왔지요. 그런데 최근 들어 소변 보는 횟수가 늘어나고 밤에 자다가 화장실에 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지만 아내의 권유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전립선 특이 항원 수치가 정상보다 높게 나왔고 추가 검사를 통해 초기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박 씨는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전립선암의 무서운 특징이었습니다. 바로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전립선암이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기 쉽고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올바른 정보를 알고 적절한 시기에 검사를 받으면 얼마든지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기관으로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호두 크기 정도의 작은 기관이지만 남성의 생식 기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립선에서 분비되는 전립선액은 정자의 생존과 활동에 필수적인 영양분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전립선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가장 흔한 것이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이는 전립선이 점점 커지면서 요도를 압박해 소변 보기가 어려워지는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남성이 50세 이후에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지요. 하지만 전립선암은 이와는 완전히 다른 질병입니다. 암세포가 전립선 내에서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면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전립선암 환자가 급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고령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전립선암은 나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70대 남성의 경우 10명 중 1명꼴로 전립선암을 앓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둘째, 식생활의 서구화입니다. 기름진 음식과 육류 섭취가 늘어나면서 전립선암 발생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셋째, 건강검진 문화가 정착되면서 과거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조기암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 좋은 현상입니다. 조기에 발견할수록 치료 성공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63세 조민호 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조 씨는 회사 정기 건강검진에서 전립선 특이 항원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별다른 증상은 없었지만 담당 의사의 권유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매우 초기 단계의 전립선암이 발견되었습니다. 조 씨는 운이 좋았습니다. 만약 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몇 년 후에 훨씬 심각한 상태에서 발견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립선암은 다른 암들과 달리 진행 속도가 매우 느린 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자라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일부 고령 환자들의 경우 적극적인 치료보다는 주의 깊은 관찰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전립선암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유전적 요인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나 형제 중에 전립선암 환자가 있다면 발생 위험이 2배에서 3배 정도 높아집니다. 특히 55세 이전에 전립선암을 앓은 가족이 있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습관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붉은 고기,
특히 가공육의 섭취가 많을수록 전립선암 위험이 높아집니다. 반면 토마토, 브로콜리 같은 채소류는 전립선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은 전립선 건강에 특히 좋다고 연구 결과들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61세 이상호 씨는 5년 전 전립선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되어 완전히 제거할 수 있었고 현재는 건강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씨가 강조하는 것은 정기 검진의 중요성입니다. 그는 50세부터 매년 전립선 검사를 받아왔고 덕분에 조기 발견이 가능했습니다. 전립선암은 치료 가능한 암입니다. 특히 조기에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이 95% 이상으로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전이가 진행된 후에는 치료가 어려워지고 생존율도 크게 떨어집니다. 따라서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전립선암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예방법과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치료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도 함께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전립선암의 구체적인 원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립선암은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합니다.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은 연령입니다. 전립선암은 나이가 들수록 발생 확률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40대에서는 매우 드물지만 50대부터 발생률이 늘어나기 시작해서 70대에는 상당히 높은 비율로 나타납니다. 75세 정도균 씨의 경우 최근 검진에서 전립선암이 발견되었지만 진행 속도가 매우 느려서 적극적인 치료보다는 정기적인 관찰을 선택했습니다. 유전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가족력이 있는 경우 위험도가 현저히 높아집니다. 특히 아버지나 형제가 전립선암을 앓았다면 2배에서 11배까지 위험이 증가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방암이나 난소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도 전립선암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식습관의 영향도 매우 큽니다. 동물성 지방, 특히 포화지방의 과도한 섭취는 전립선암 위험을 높입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삼겹살, 갈비 같은 기름진 고기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생선, 특히 연어나 고등어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은 전립선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채소와 과일 섭취도 중요합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 브로콜리의 설포라판, 콩류의 이소플라본 같은 성분들은 전립선암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68세 김동수 씨는 전립선암 가족력이 있어서 20년 전부터 식단을 바꿔왔습니다. 고기 섭취를 줄이고 채소 위주의 식단을 유지한 결과 현재까지 건강한 전립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호르몬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전립선암 발생과 진행에 영향을 미칩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을수록 전립선암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전립선암 치료에서 호르몬 요법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비만도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체질량 지수가 높을수록 전립선암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특히 진행성 전립선암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적절한 체중 유지는 전립선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전립선암의 증상은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초기 전립선암은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이것이 전립선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56세 한정수 씨의 경우 아무런 증상이 없었는데 정기 검진에서 전립선 특이 항원 수치가 높게 나와서 추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초기 전립선암이 발견되었습니다. 전립선암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다음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먼저 소변 관련 증상들입니다. 소변 줄기가 약해지거나 소변을 볼 때 시원하지 않은 느낌, 소변을 참기 어려운 증상, 밤에 소변을 보기 위해 자주 깨는 증상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들은 전립선 비대증에서도 나타나므로 증상만으로는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더 진행된 경우에는 소변이나 정액에 피가 섞여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골반이나 허리, 엉덩이 부위에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암이 뼈로 전이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65세 오명석 씨는 처음에는 허리 통증으로 정형외과를 방문했는데
검사 결과 전립선암의 뼈전이로 인한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전립선암 진단을 위한 검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검사는 전립선 특이 항원 검사입니다. 이는 혈액 검사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상 수치는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4.0 이하가 정상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 수치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전립선암은 아닙니다. 전립선염이나 전립선 비대증에서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직장 수지 검사도 중요합니다. 의사가 항문을 통해 손가락으로 전립선을 직접 만져보는 검사입니다. 다소 불편하지만 전립선의 크기나 딱딱한 정도, 표면의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검사입니다. 경직장 초음파 검사는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시행합니다. 항문을 통해 초음파 기계를 삽입해서 전립선의 모양과 크기를 자세히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검사를 통해 조직 검사가 필요한 부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최종 진단은 조직 검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경직장 초음파를 보면서 전립선의 여러 부위에서 조직을 채취해서 현미경으로 관찰합니다. 이를 통해 암세포의 존재 여부와 악성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0세 박철민 씨는 전립선 특이 항원 수치가 6.5로 높게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지만 담당 의사의 설명을 듣고 차근차근 검사를 받았습니다. 직장 수지 검사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지만 조직 검사에서 매우 작은 암세포가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초기 단계여서 수술로 완전히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전립선암이 진단되면 병기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기는 암의 진행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치료 방법 선택에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암이 전립선 내에만 국한되어 있지만 진행되면 전립선 피막을 뚫고 주변 조직으로 퍼지거나 림프절이나 뼈로 전이될 수 있습니다. 병기 결정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검사들이 필요합니다. 컴퓨터 단층 촬영이나 자기 공명 영상, 꼴 주사 등을 통해 전이 여부를 확인합니다. 최근에는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같은 더 정확한 검사법들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립선암 치료법은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수술적 치료, 방사선 치료, 호르몬 치료, 그리고 항암 화학 치료입니다. 환자의 나이, 전반적인 건강 상태, 암의 병기, 환자의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치료법을 선택합니다.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은 전립선을 완전히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초기 전립선암에서 가장 확실한 치료법으로 여겨집니다. 과거에는 개복 수술이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복강경 수술이나 로봇 수술이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최소 침습 수술은 출혈이 적고 회복이 빠르며 합병증이 적습니다. 62세 임기영 씨는 로봇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시간은 3시간 정도 걸렸고 입원 기간은 5일이었습니다. 수술 후 2주 만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수술 후 2년이 지났는데 전립선 특이 항원 수치가 검출되지 않을 정도로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나 수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방사선을 조사하는 외부 방사선 치료와 전립선 내에 방사선 물질을 삽입하는 근접 방사선 치료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밀한 방사선 치료 기법들이 개발되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립선암의 예방과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립선암은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지만 위험을 줄이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검진입니다. 50세 이상의 모든 남성은 1년에 한 번씩 전립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45세부터 검사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64세 서정호 씨는 형이 전립선암을 앓은 경험이 있어서 45세부터 매년 검사를 받아왔습니다. 덕분에 58세에 초기 전립선암을 발견해서 성공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식생활 개선도 중요합니다. 동물성 지방 섭취를 줄이고 채소와 과일 섭취를 늘려야 합니다. 특히 토마토, 브로콜리, 양배추 같은 십자화과 채소들은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콩류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도 전립선암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규칙적인 운동도 필수입니다. 주 3회 이상, 한 번에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이 좋은 운동입니다.
71세 최영수 씨는 전립선암 수술 후 꾸준히 운동을 해왔습니다. 매일 1시간씩 걷기와 주 3회 수영을 통해 체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수술 후 5년이 지난 현재도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연과 절주도 중요합니다. 흡연은 전립선암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치료 효과도 떨어뜨립니다. 과도한 음주도 전립선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적절한 체중 유지도 필요합니다. 비만은 전립선암 위험을 높이고 치료 결과에도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다면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립선암 치료 성적은 매우 좋습니다. 조기에 발견된 전립선암의 5년 생존율은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 진행된 경우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치료 방법 선택에서는 담당 의사와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 전반적인 건강 상태, 암의 진행 정도, 개인의 선호도 등을 모두 고려해서 최적의 치료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때로는 적극적인 치료보다는 주의 깊은 관찰이 더 좋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77세 김성민 씨는 3년 전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나이를 고려해서 수술보다는 호르몬 치료를 선택했습니다. 현재까지 암의 진행이 억제되고 있으며 일상생활에 큰 지장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상태를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치료법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전립선암 치료 후 관리도 중요합니다.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후에는 요실금이나 발기부전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작용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 회복됩니다. 또한 재활치료나 약물치료를 통해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59세 전민수 씨는 수술 후 3개월 동안 요실금으로 고생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지만 골반 근육 운동과 재활치료를 통해 6개월 만에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현재는 전혀 문제 없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추적 검사도 필수입니다. 치료 후에는 전립선 특이 항원 수치를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재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3개월마다, 나중에는 6개월이나 1년마다 검사를 받습니다. 수치가 다시 올라가면 재발을 의심해야 하므로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가족들의 지지도 중요합니다. 전립선암 치료는 환자 혼자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가족들의 이해와 협조가 치료 성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부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서적 지지는 물론 식단 관리, 운동 동반, 병원 방문 등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66세 홍성택 씨는 전립선암 치료 과정에서 부인의 헌신적인 도움을 받았습니다. 부인이 전립선에 좋은 음식들을 알아보고 직접 식단을 관리해 주었습니다. 또한 매일 함께 산책을 하면서 정서적 지지를 해주었습니다. 홍 씨는 부인의 도움 덕분에 치료 과정을 잘 견뎌낼 수 있었고, 현재는 완전히 회복되어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전립선암 환자들을 위한 지원 단체나 모임도 도움이 됩니다. 같은 병을 겪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서로 격려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 상담사와의 상담을 통해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암 치료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밀 의료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치료법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환자의 유전자 분석을 통해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면역 치료나 표적 치료 같은 새로운 치료법들도 임상에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로봇 수술 기술도 더욱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최신 로봇 수술은 3차원 고해상도 영상을 제공하고 의사의 손떨림을 보정해 주어 더욱 정확한 수술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수술 후 부작용이 크게 줄어들고 회복도 빨라졌습니다. 방사선 치료 기술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강도 변조 방사선 치료나 입체 정위 방사선 치료 같은 정밀한 치료법들이 도입되어 정상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도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호르몬 치료에서도 새로운 약물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기존 호르몬 치료에 내성이 생긴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약물들이 나와서 치료 옵션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립선암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혈액 검사만으로도 전립선암을 더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새로운 바이오마커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액체 생검이라는 새로운 검사법을 통해
조직 검사 없이도 암의 유전자 변화를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공지능 기술도 전립선암 진단과 치료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영상 판독에서 인공지능이 도움을 주어 더 정확한 진단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치료 계획 수립에서도 인공지능이 활용되어 최적의 치료법을 제안해주고 있습니다. 전립선암 예방을 위한 생활 수칙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50세 이상은 매년 전립선 검사를 받으세요. 가족력이 있다면 45세부터 시작하세요. 둘째,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세요. 특히 토마토, 브로콜리, 콩류 등 전립선에 좋은 음식들을 자주 드세요. 셋째, 규칙적인 운동을 하세요. 주 3회 이상,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넷째, 금연과 절주를 실천하세요. 흡연과 과도한 음주는 전립선 건강에 해롭습니다. 다섯째,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세요. 비만은 전립선암 위험을 높입니다. 여섯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려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72세 안동규 씨는 이런 생활 수칙을 20년간 실천해 왔습니다. 매년 정기 검진을 받고 채소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며 매일 아침 1시간씩 걷기 운동을 해왔습니다. 현재까지 건강한 전립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립선 특이 항원 수치도 정상 범위에 있습니다. 전립선암 치료 후 성생활에 대한 궁금증도 많을 것입니다.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후에는 발기부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발기부전 치료약이나 다른 치료법들을 통해 성기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부간의 솔직한 대화입니다. 치료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변화들에 대해 미리 이야기하고 서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 상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전립선암 치료비도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이 잘 되어 있어서 전립선암 치료비의 상당 부분이 보험으로 처리됩니다. 수술비, 방사선 치료비, 항암제 비용 등이 대부분 보험 적용됩니다. 또한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추가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58세 윤석호 씨는 전립선암 치료를 받으면서 의료비 부담이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보험 적용과 정부 지원을 통해 본인 부담금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직장에서 제공하는 의료비 지원도 받을 수 있어서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전립선암 환자의 직장 생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치료 과정에서 일정 기간 휴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치료 후에는 정상적인 직장 생활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상황을 솔직하게 알리고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립선암 진단을 받은 가족들을 위한 조언도 드리겠습니다. 가족들은 환자의 가장 중요한 지지자가 됩니다. 치료 과정에서 환자가 우울하거나 불안해할 수 있는데 이때 가족들의 격려와 지지가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치료 정보를 함께 수집하고 의료진과의 상담에 동참하는 것도 좋습니다. 전립선암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믿고 치료를 미루거나 잘못된 치료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 의료진과 상담하고 검증된 정보를 바탕으로 치료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립선암은 더 이상 두려운 질병이 아닙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과 올바른 치료법 선택입니다. 69세 정상윤 씨는 4년 전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의 도움과 가족들의 지지로 치료 과정을 잘 견뎌냈습니다. 현재는 완전히 회복되어 손자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며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립선암 치료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잃지 마세요. 현재의 의료 기술과 치료법들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전립선암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시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립선암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